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입국자에 대한 정책이 좀 더 공격적이고 강경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지금까지 법으로 보장되어 왔던 불법 입국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치, 즉 재판을 받은 권리, 이런 것을 박탈을 하고 불법 입국 적발 시에는 그 자리에서 즉각 추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입국자에 대한 추방 조치는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실행이 되어 왔고, 그 근거는 수정헌법 제5조 또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된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법적 조치를 모두 생략하고 불법 입국자의 법적 보호 조치를 박탈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Zero Tolerance 정책에 의해서 부모와 격리된 2,300여 명의 어린이들의 부모 재회가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 이 어린이들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소재와 위치 파악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인데 지난주에 이민법 제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새로 추진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회가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더 가중이 되고 있는데, 즉 트럼프 대통령의 지로는 지금 입법하지 말고 11월 선거에서 Red Wave, 공화당세가 더욱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더욱 강경한 이민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입국자 법적 보호 박탈 주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격리된 2,300여 명의 어린이들의 현황은 어떤지, 의회의 입법 현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 격리 조치를 했다가 이것을 다시 취소하는 조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불법 입국자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 조치를 박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약 절반인 공화당 그리고 보수층 시민들에게는 이런 정책이 아주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화당 내 시민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최근에 9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80% 수준이었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이 나라의 절반의 국민들의 생각이 매우 반이민적이고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다른 절반의 국민들은 이것이 반인륜적인 것이다 라고 반발을 하는데 반해서, 또 다른 절반은 이것은 미국을 법치국가로 만드는 것이고 국경을 보존하는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다, 적극 지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선거의 전략을 반이민 정책 강화로 세워도 무방하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이 강경책인 반이민 정책을 세운 것은 이런 믿을 구석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론은 강경 정책을 쓰면은 이민법에 대해서 11월 선거에서 Red Wave가 올 것이다, 즉 공화당 후보들의 당선이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의 상원 하원의 분포가 공화당 다수로 무난히 될 것이다. 잘하면은 상원의 분포가 지금 51대 49인데 이 균형을 깨고 공화당 60표, 즉 절대 다수 슈퍼 머저리티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정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탄핵은 꿈도 꾸지 말아라, 러시아 수사는 빨리 끝내라, 또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민자는 모두 줄이고 쫓아낸다, 그 밖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치 풍토를 쇄신한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물론 천만의 말씀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 선거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능적인 정치와 선거에 대한 책략과 기술,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재판, 이런 법적인 보호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 트럼프가 제로 톨러런스 규칙을 세워서 어린이 격리 조치까지 갔다가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행정명령을 내려서 부모 어린이 함께 재판을 받게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아주 재판 절차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불법 이민자들을 invader, 침입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한 그의 발언을 보면은 우리는 이 침입자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들에게는 판사도 필요 없고 재판도 필요 없다. 적발되는 대로 그대로 추방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지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윗에서는 그는 우리의 제도, 즉 그 이민 제도는 전 세계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전 세계가 웃는 제도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소위 due process라는 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행정권에 대한 제한을 주는 것이고 정당한 법의 절차를 밟아라 하는 법인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all persons, 모든 사람이 보호 대상이다 하는 데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판결이었습니다. 1886년 이래 계속된 판결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법률가들은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한 법 절차의 보호 대상에는 외국인 또는 불법 입국자는 포함돼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법 이론입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약 6천만 명에 달하는 그의 지지자들이 있고 아무리 강경책을 써도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불변입니다. 오히려 80에서 90%로 지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대부분이 인종에 대한 편견, 차별의 인식은 많은 소수계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11월 중간선거에 대해서 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선거 전략의 하나로 들고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레드 웨이브를 오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시나리오가 모두 현실화가 된다면 첫째,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나라의 반이민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둘째, 합법 이민이든 불법 이민이든 액센트 있는 영어를 쓰는 소수계의 얼굴을 한 이민자들은 매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난주에 이번 개정안의 표결에 실패를 했고 금주에 다시 온건 법안이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국경 보안을 강화한다, 드리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트럼프의 멕시칸 워 기금 250억 달러를 승인한다, 넷째는 20일의 억류 기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부모 어린이들이 함께 이민 재판을 받게 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일 부결이 되면은 하원 공화당은 차선의 법안을 다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협의의 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불법 입국자들의 가족 격리를 방지하는 법안으로 다른 중요한 사항들은 건드리지 않고 우선 가족 격리만 막자는 법안입니다. 즉 1997년에 제정이 된 Floor Settlement 법, 20일이 지나면은 불법 입국자를 석방한다 하는 내용을 개정해서 20일이 지나도 억류가 가능하다. 그 대신에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지 아니한다. 함께 재판을 받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6월 25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 불법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이 철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에서 우리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침입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민법을 개정하라,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강력한 국경, 범죄 없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불법 이민자 자녀가 부모와 함께 구금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더 늘리는 내용의 한정된 이민법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은 이번 주 초 다카와 국경 보안, 그리고 비자 관련 내용이 포함된 타협 이민 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충분한 찬성표가 확보되지 못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항공, 로봇, 인공지능 등 미국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미국을 넘어서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어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부는 중국 자본의 출자 비율이 25%를 넘는 기업이 미국의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개헌 후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대통령 선거 개표가 96%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52.7%를 득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제1야당 공화인민당 후보 무하렘 인제 의원은 30.7% 득표에 그쳤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지오 톨러런스 정책으로 시카고 지역에 격리 수용된 어린이가 66명입니다. 오늘 현재 아직 이들의 부모 재회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수용된 어린이들 대부분은 5살에서 10살 정도 킨더가든 수준입니다. 딕더빈 상원 의원은 지난 주말 수용시설인 헐틀랜드 얼라이언스를 방문하고 미국의 어린이들이 그린카드를 주고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오헤어 공항 주변 I-294 상에 있는 오아시스 브릿지가 철거됩니다. 톨웨이 당국은 순차적으로 하이웨이 상에 있는 브릿지를 모두 철거해 도로 면적을 넓힐 계획입니다. 쉴러팍에 위치한 이 오아시스의 브릿지 위에는 상가가 있어 고객들이 하이웨이 위의 스릴을 즐겨왔습니다. 시카고 공항국이 오늘부터 여름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8월 3일까지 6주간 계속될 여름 프로그램에는 필트립, 스포츠, 각종 자연 체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등록은 아직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4도. 내일은 흐리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8도. 수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예상되며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4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73도입니다.